지금 잘 보이나요? 이게 문제가, 음, 쉐어를 끊었어요. 이 슬라이드 쇼가 쉐어가 안 되고, 음. 네. 음, 왜 이게 슬라이드 쇼가 쉐어가 안 되지? 잠깐만. 저게 좀 불편한데? 음, 슬라이드 쇼. 네, 그냥 이거 쉐어하고 할게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이 정도 잘 보이죠? 자, 지난 시간에 그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좀 다시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저희가 그 이번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들이 신경신호의 전달이 이제 그 신경세포 내에서 액션 포텐셜이 형성되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프로파게이트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그 배웠고 그 외에도 또 그 이 셀하고 그러니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이 인터페이스가 이제 시냅스라는 게 있는데 형성이 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신호가 전달되는데 그 중에 머저리티를 차지하고 있는 케미컬 시냅스에 대한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그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애들이 어떻게 신경세포에서 작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이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는 이 신경 신호가 어, 그 전달되는데 이 신경신호의 시냅스는 사실은 이제 어, 상당히 다양한 이제 스트렝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기도 하고 아주 뭐 시간 스케일이 짧게도 변하기도 하고 이제 긴 롱텀 스케일에서 변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연결성이 변화.
어, 생기는 것, 비가역적으로 생기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쇼텀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쇼텀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 포스트 시냅틱 셀가 신호를 받는 애에 똑같은 신호가 들어왔는데 액션 포텐셜 똑같죠. 실제로 다른 점이 없는데 그러니까 포텐셜 와이즈 똑같아요. 근데 얘네들의 사이즈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이 증가하는 걸 facilitation이라고 하고 감소하는 걸 de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바로 들어왔을 때 지금 이 밀리세컨드 오더예요. 밀리세컨드 오더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런 신경세포의 인터벌이 커지면 서로 이제 독립적이 돼서 이런 퍼실리테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제 시냅스의 동작 원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이 스트렝스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제 일단은 뭐 신호가 그러니까 볼티지 와이즈 신호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네들이 케미컬 스냅스이다 보니까 이 케미컬 스냅스의 스트렝스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 베시클 뉴로트랜스미터의 릴리즈가 얼마나 많이 되느냐 하고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리시빙 엔드 쪽에서 보면은 이제 그, 그 리간드 게이티드 아이언 채널이라든지 이런 그 리시빙 그, 그 메커니즘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채널이 얼마나 많으냐 하도 관련이 있을 거고 그런 그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숄텀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칼슘 여기 보면은 이제 칼슘의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굉장히 숏텀 시냅틱 플라스티시티가 이 칼슘하고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한번 신호가 오면은 얘네들이 칼슘 시그널링 하잖아요. 근데 few 밀리세컨드 사이에 이 칼슘이 완전히 소진되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릴리즈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런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이제 다른 형태를 보면은 이게 이 순간적으로 이런 칼슘 농도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이 테타닉이라는 건 테타너스 이후에 그러니까 테타너스의 음, 그 형용사형이죠. 테타너스라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른 어, short burst of signal을 얘기를 하는 거고 스티뮬러스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스폰스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티피컬하게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가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쭉 쉬고 있다가 갑자기 스파이크를 하나 그러니까 스티뮬러스를 하나 올릴 스티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를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뭐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그다음에 한참 있다가 다시 스티뮬레이션을 해주면 얘가 갑자기 커지죠. 지금 제일 처음에 있는 요거하고 비교를 봤을 때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리스폰스가.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 크기를 다 이렇게 재보면은 얘가 얘보다 이렇게 크잖아요. 여기가 거의 피크죠. 그럼 얘가 이 트랜스미터 릴리즈를 트랜스미터 릴리즈가 이제 달라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포스트 시냅틱 멤브레인 포텐셜이 점점 이제 펄스당 커지죠. 커져가지고 커진다는 건 뭐냐면 이제 퍼실리테이션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뭐 이렇게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이거는 그
이게 사실은 절대적으로 줄어든 양은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레벨보다 이제 크긴 한데, 그게 뭐, 그, 이 시간이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제 수십 밀리세컨드이다가 쪽은 이제 수 밀리세컨드였다가 이제 수십 밀리세컨드로 지금 가게 되면은 얘가 줄어드는데 실제로는 이제 증가한 상태.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쭉 내려가는 거는 그 정상 상태보다 더 낮아지는 건 이제 디프레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제 디프레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포텐시에이션이라고 하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증가를 하는 메커니즘이 지금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facilitation, augmentation, potentiation. 그러니까 potentiation은 굉장히 좀 그 롱텀 이펙트고, facilitation이 가장 숏텀 이펙트, augmentation은 그 뭐 그 중간 정도의 이펙트죠. 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요 테타너스, 그러니까 스티뮬레이션이 없어지면, 그러면 퍼실리테이션이냐 어그멘테이션은 뭐 줄어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제 그 요거는 이제 디프레션이라는 이 메커니즘이 들어와 있는데 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뭐 디프레션이라는 건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얘가 뉴로트랜스미터를 계속 릴리스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얘가 디플리트가 되는 거예요. 뉴로트랜스미터 디플리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디프레션이 일어나는데, 이게 한참 쉬고 나면은 그 디프레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뉴로트랜스미터가 충분히 만들어져서 이제 이런 이펙트는 없어지는 거죠. 어, 네. 그러면 decay of depression이 되니까 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은 여기에 그 정상 상태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포스트 테타닉 포텐시에이션, 롱텀으로 포텐시에이션이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요거는 그 렐러티브 앰플리튜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뉴로트랜스미터 릴리즈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정상 상태를 1이라고 봤을 때 얘가 얼만큼 올라가느냐, 얼만큼 내려가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예,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건 이제 실험이에요. 실험인데 얘는 뭐냐면 그 애플리시아라고 하는 애예요. 애플리시아. 이거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려면 이게 좋을 것 같네. 네. 그 참, 이게 지금 요 모양이 사실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더듬이가 이렇게 있는 이게, 그러니까 달팽이. 민달팽이라고 하죠. 이 슬러그라는 게 민달팽이에요. 시슬러그라는 게 민달팽인데, 요게 보면은 이 아가미가 있고 그 사이펀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뭐 공기가 이렇게 공기, 공기 뭐그이그 토출구라고 할 수 있는 요 사이펀이 있고요. 이쪽이 이제 꼬리고 테일. 요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제 멘틀이라고 하는 약간 단단한 구조 밑에 이제 이렇게 아가미가 있죠. 여기서 이제
이, 요게 이제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이 사이펀이라는 애를 이제 딱 그 건드리면,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드로잉, 네, 요거는 이렇게 생긴 애고, 그리고 이제 요걸 바닥에서 봤을 때, 요런 갱글리언 셀들, 이렇게 셀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신경들이 이렇게, 신경다발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사이펀 너브, 사이펀에서 신경 신호가 들어오는 거고, 이건 뭐 제니털 페리카디얼 너브라고 하는 너브가 또 있고, 뭐 브랑키얼 너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너브가 있고 신경세포가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아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실험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하죠. 이게 왜 이거를 사실 선택했냐면 이제 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하등 동물이고 그 신경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요. 얘가 신경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얘가 굉장히 음,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특징적인 리스폰스를 합니다. 특징적인 리스폰스는 뭐냐면 외부에서 이렇게 자극을 줬을 때 얘가 위험을 감지하고 요 이 아가미죠, 아가미. 아가미를 요 멘틀 안으로 이렇게 그, 그 숨기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길이라는 게 이제 아가미니까 이 달팽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그런 액션이죠. 네. 그리고 요게 하등동물이다 보니까 이 신경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가지고 이 요런 굉장히 패턴이 돼 있는 이 리스폰스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 신경 신호들을 이렇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좋아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어, 했죠. 뭐 일렉트로피지올로지컬한 실험도 하고 뭐 이렇게 행동에 관련된 실험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 한번 좀 잘 읽어보면은 요- 이 얘가 이제 시슬러그 이렇게 바다에 사는 민달팽이고요. 그리고 뭐 바닥 쪽에서 이제 배 쪽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의 신경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요 사이즈나 쉐입 같은 걸로 무슨 셀인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서 보면 아, 여기 changes in the gill withdrawal behavior due to habitation and sensitization. 이 헤비테이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위험하지 않은 자극에게 계속 주면 얘가 반응을 처음에는 굉장히 세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점점 그 덜 하게 돼요. 그거를 이제 헤비투에이션,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센스타이제이션은 더 민감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리스폰스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Repeated touches elicit smaller gill contraction.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siphon, first time the siphon is touched, the gill contracts vigorously. 얘를 이제 딱 건드리면, 얘를 건드리면 이 길이 이제 그, 이렇게 withdraw를 한다.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멘틀 안에 길을 이렇게 숨기는 그거를 굉장히 비그러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터치하면은 얘가 컨트랙션이 점점 줄어들어요. due to habitation. 익숙해지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subsequent pairing
of siphon touched with an electrical shock. So tail restore a large and rapid gill contraction. The result of short-term sensitization. 이건 무슨 얘기냐면 테일에다가 전기 자극을 줘요. 전기 자극. 전기 자극을 주면 얘가 뭐 뭔가 느끼겠죠? 근데 이게 뭐 평상시에 자기가 매번 느끼는 게 아니니까 이걸 뭔가 위험으로 얘가 그 판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얘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뭔가 자극이 가게 되겠죠.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이 자극을 가해주면 이 센시티비티, 이길 리플렉스의 센시티비티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오르간이에요. 그 달팽이로 봤을 때는. 근데 뭔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더 잘 하려는 어, 그런 본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펀 터치라는 자극에 의해서 길 리플렉트, 그러니까 위드로우를 하는 그 자극이 굉장히 강해져요. 이 전기 자극에 의해서. 네. 요게 기본적인 이 실험하고 그 대충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사이펀 터치했을 때 길그 위드로울이 있다는 거는 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알고 있었던 걸 거예요. 이제 이런 달팽이가 장난치다가 뭐 사람들이 뭐 건드리다 보면 이제 얘가 이렇게 반응을 하네 이런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전기 자극을 주면은 이게 얘의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 그에 따라서 이 그 일렉트로피지올로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여기 보면은 스콰이어라는 사람하고 이 에릭 캔달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한 25년 전에. So repeated application of tail shock causes prolonged sensitization of the gill withdrawal response. 그러니까 이게 sensitization을 그러니까 테일 샥을 막 주면은 얘가 길 withdrawal response가 이제 세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연구를 뭐 거의 평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신호 측면에서 좀 보면은 어, 이 사이펀이 어, 딱 터치가 되면은 이 길 컨트랙션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촥 컨트랙션이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정상 상태로 오죠. 근데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은 점점 요 강도가 적어져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13번 정도 터치를 하면은 뭐 거의 움직이지도 않는 그러다가 샥 테일 네 번째, 14번째, 13번째 거의 얘가 뭐 반응도 안 해. 거의. 그러다가 그 전기 샤크를 테일에다 딱 주고 그러면 얘가 이제 깜짝 놀라잖아요. 그 다음에 사이펀을 딱 누르면은 건드리면은 얘가 아가미가 이제 딱 수축을 하는 게 강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센스타이제이션을 이제 리스토어를 하는 거죠. 요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샥이 없을 때 요 노샥 조금 뭘까요? 네, 샥이 없을 때는 요
것처럼 이렇게 쭉 내려가요. 센시티비티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 여기에서 테일 샥, 일렉트릭 샥을 이제 테일에다 주면은 얘가 깜짝 놀라서 내려가다가 갑자기 얘가 올라가요. 근데 또 계속 그, 어, 이렇게 주게 되면은 얘도 또 이제 그 헤비투에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형태가 이제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이 타임 스케일이 데이즈. 그러니까 이 샥이 없이 그냥 그 길브더를 하게 되면은 뭐 거의 100%에서 바뀌지 않죠.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계속 그 바뀌지 않다가 이 for single tail 샥, 그 네 번의 테일 샥을 싱글 테일 샥을 주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이제 그게 없어지면은 이 여기가 테일 샥이에요. 없어지고 그리고 얘는 four trains of tail 샥. 그러니까 이제 그 이 트레인이라고 하니까 여러 번 이제 샥이 오는 그런 샥을 주면은 이제 걔가 센시티비티가 좀 더 높아지죠.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 여기는 four trains per day for 4 days. 계속 그, 이, 이 일렉트리컬 샥을 주게 되면은 얘가 아예 상당히 높은 레벨을 계속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그 실험의 내용인데 요거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이제 aplysia exhibit several elementary form of behavioral plasticity. One form is habituation. 그러니까 이것도 플라스티시티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얘가 자극을 계속 주면 얘가 둔감해진다는 거죠. 둔감해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process that causes animal to become less responsive to repeated occurrence of stimulus. 이 스티뮬러스라는 거는 사이폰 터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habituation is found in many other species, including humans. For example, when dressing, we initially experience a tactile sensation due to clothes stimulating our skin, but habituation quickly causes this uh, sensation to fade. More similarly, light touch to the siphon of the aplysia result in withdrawal of the animal's gill, but habituation causes the gill withdrawal to become weaker during repeated stimulation of the siphon.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리고 results in withdrawal of the animal's gill, but habituation causes the gill withdrawal to become weaker during repeated stimulation of the siphon. The gill withdrawal response of aplysia exhibit another form of plasticity called sensitization. 이, 이제 habituation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sensitization은 이제 더 민감해지는 거죠. Is the process that allows an animal to generalize the uh, aversive response elicited by the noxious stimulus. 이 noxious stimulus는 여기서는 이제 electrical stimulus on the tail, non-noxious variety of other non-noxious stimuli. In aplysia that have habituated to siphon touching, sensitization of gill withdrawal is elicited by the pairing of a strong electrical stimulus to the animal's tail with another light touch to the siphon. 그러니까 이걸 터치를 하면은 이제 사이폰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This pairing cause, causes the siphon stimulus to gain, elicit a strong withdrawal to the gill.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because the noxious stimulus to tail sensitizes the gill withdrawer reflex to light touch. Even after a single stimulus of the tail, the gill withdrawal reflex remain enhanced for at least an hour. 그러니까 1시간 뭐 이상 이게 그 이렇게 엘리베이트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요 상태보다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의 뭐 같아지는 거죠. 나중에 1시간 뭐 2시간 정도 이상 있으면. This can be viewed as simple form of short-term memory. 그러니까 이게 그 메모리하고 관련이 어, 있는 거로 보이죠. 어떻게 보면 얘가 이걸 기억하는 거네. 한참 있으면 이제 얘가 없어진다는 거는 얘가 잊어버린다는 걸 뜻하고요. With repeated pairing of tail and siphon stimuli, this behavior can be altered by 4 days or weeks. 그러니까 이게 있던 이런 비헤이비어가 이 그 자극의 형태에 따라서 그냥 싱글 테일 샥을 주는지 아니면은 이 트레인 오브 테일 샥을 주는지 아니면은 매일 계속 주는지에 따라서 매일 계속 주는 경우 이제 굉장히 엘리베이티드 된 센시티비티가 되는 거죠. Demonstrates simple form of long-term memory.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니까 지금 이제 이 길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리스폰스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얘는 그 이 비헤이비어 상으로 보면은 길 withdrawal은 자기가 그 위험으로부터 피하려는 본능이죠. 본능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habituation은 내가 어떤 터치가 있는데 얘가 나한테 아무 해를 안 준다는 걸 알잖아요. 계속 터치를 계속 했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내가 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러면은 길을, withdraw를 굉장히 강력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강력하게 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나는 그런 에너지를 이제 많이 소모하면은 그것도 역시 자기 생존에 이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헤비추에이션도 센스타이제이션도 이제 그 이런 행동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언더라잉 메커니즘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요 스콰이어하고 요 칸달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요거만 뭐 요런 거를 발견했다고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라 결국 이 언더라잉 그 메커니즘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됐죠, 이 사람들이. 네. 그러면 요거 서킷을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백 쪽에서 봤을 때 이런 뉴런들이 보이고 이제 신경다발들이 이제 보였잖아요. 얘네들을 이제 잘 트랙을 해보면은 얘가 어떤 형식의 이제 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가 겉에서 보는 거는 요 사이펀이라는 그 구조 있죠. 그 출구 구조 그리고 테일 그리고 요 아가미 요 세 개의 이제 인터랙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자극을 주는 애고 얘는 전기 자극을 여기다 또 주는 거죠. 얘는 이 전기 자극은 이 그 아플레시아한테 어떤 그 뭐 고통을 주는지 뭐 하여튼 뭐그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를 어 알려주는 거죠. 스티뮬레이션 shock, electrical stimulation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아가미를 컨트랙트를 하기 때문에 이제 모터 뉴런이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가지고 얘의 신호에 의해서 그 컨트랙션이 일어나는 거고, 결국 이 모터 뉴런을 누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런 비헤이비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요 사이판 스킨에다가 터치를 하는 거니까, 그 터치를 센싱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센서리 뉴런이 있어요. 걔네 센서리 뉴런이 이제 여기에 모터 뉴런의 인풋으로 작용합니다. 그죠? 모터 뉴런의 인풋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그 얘네들 보면은 여기 보면 인터뉴런이라는 애가 하나 있어요. 인터뉴런.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 사이 연결이 되는 인터뉴런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인터뉴런의 인풋도 결국 모터 뉴런의 어, 그러니까 아웃풋도 모터 뉴런의 인풋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 사이펀에서의 센서리 뉴런이 또 있겠죠. 이건 아니, 사이펀이 아니라 테일에서 얘는 통상 보통에는 얘는 역할을 안 하고 있는데 얘네만 이제 역할을 하는데 요, 요 사이펀만 역할을 하는데 전기 샥을 주면은 이제 얘가 역할을 하는 거죠. 얘는 역시 센서리 뉴런에 의해서 신호가 가고요. 그 다음에 모듈레이터리 인터뉴런이라는 애가 여기에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작용해요. 그래가지고 요 신호가 요 사이펀 요 센서리 뉴런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시키는 역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런 서킷에 의해서 그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요게 자극이 오면 요거를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어, 그,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센서리 뉴런, 센서리 뉴런의 액션 포텐셜은 사실 뭐 이렇게 똑같죠. 똑같이 가는데 모터 뉴런, 모터 뉴런에 들어가는 그, 이 모터 뉴런의 그 엑스테이터리 포스트냅틱 포텐셜, 포스트냅틱 포텐셜이 결국 신호죠. 이 신호는 처음에는 이렇게 컸는데 그 다음에 점점 작아져요. 이렇게. 그 작아지는 거는 뭐 그 신호가 어, 얘는 뭐 밀리세컨드 오더가 아니라 지금 요 세컨을 보면 0, 20, 50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그, 그 쇼텀 센스타이제이션, 그러니까 퍼실리테이션이나 뭐이 디플리션 뭐 이런 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좀 롱텀 이펙트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쇼텀 이펙트는 쇼텀 이펙트인데 얘도 왜냐면 완전히 그러니까 롱텀 이펙트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얘를 신호를 딱 주게 되면은 얘가 센시티비티를 이렇게 그 높여주는 게 되죠. 이 높여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듈레이터리 인터뉴런의 역할이죠. 그래서 모터 뉴런의 EPSP를 보면은 지금 사진을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앰플리튜드가 높아졌다가 쭉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좀 보면은 네. 이걸 좀 들여다보죠. 네.
이게 뭐냐면 Mechanism of Presynaptic Enhancement Underlying Behavioral Sensitization. 센스타이제이션이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나느냐? 요 앞에서 봤을 때 요 모터 뉴런이고 아까 여기 보면 그 센서리 뉴런, 이 사이펀에서 이제 온 센서리 뉴런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퍼실테이터리 인터뉴런. 인터뉴런에서 이제 그 인풋이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A는 short-term sensitization is due to an acute PKA-dependent enhancement of glutamate release from presynaptic terminal of sensory neuron.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전에 이 시그널 캐스케이드를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뉴럴 트랜스미터가 릴리즈가 이렇게 돼요. 릴리즈가 되고 그러면은 얘가 이 지금 여기에는 이제 세로토닌 릴리스에 따른 그런 역할인데 얘는 이니비토리 뉴런이죠. 그래서 지금 요 그 커넥션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면은 이제 G 프로틴 커플드 메커니즘으로 이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요 G 프로틴이 요 그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에 의해서 사이클릭 AMP가 만들어지고 그럼 얘가 프로틴 카이네이즈 A 그다음에 얘가 뭐 레귤레이터리 섭유닛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요 카탈리틱 섭유닛하고 레귤레이터리 섭유닛이 액션을 하면서 지금 요 부분은 이제 칼슘 포타슘 채널하고 칼슘 채널을 아, 열어서 이제 칼슘 시그널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요 레귤레이터 섭 유닛이 이제 뭐 이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5번, 6번 얘가 칼슘 릴리즈가 되고 6번은 이제 이 그 베시클 이제 퓨전을 하게 되면서 얘가 모터 뉴런의 신호를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글루타민 리셉터, 얘는 글루타메이시네요. DLDM, 글루타메이치고, 그래서 요거를 릴리즈를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뭐 persistent PKA가 결국은 이제 그 뭐 유비퀴틴 하이드롤레이즈에서 그 센소리 지금 요게 센서리 뉴런이고 그 센서리 뉴런의 그요 핵에서 그 단백질 제너레이션이죠. 이건 단백질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이런 그 PKA를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얘가 근본적으로 얘 핵에서 만들어진 그냥 단백질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전반적으로 더 센스타이즈가 되는 거죠. 얘가 결국 이제 이거는 퍼머넌트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단백질이 만들어져 가지고 요 시그널을 갖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얘가 퍼머넌트하게 이 센시티비티가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얘는 이제 그 쇼텀 리스폰스고 얘는 이제 long-term sensitization is due to changes in gene expression. 결국 이제 gene expression을 바꿔주는 resulting the synthesis or of protein that changes pKa activity and leads change to synaptic growth. 결국 이제 뭐 synaptic growth도 생기고 그러면서 여기 그러니까 퍼머넌트한 어떤 센시타이제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봤을 때 뭐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거는 결국 이 퍼머넌트한 그런 이펙트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수분 이상 걸리는 그러니까 수십 분 뭐 이상 걸리는 프로세스죠. 얘는 그렇게 빨리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얘는 쇼텀
얘는 long term sensitization. 얘도 sensitization. 네.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일을 가지고 이 스쿼어와 캔달이 노벨상을 받게 되죠. 네. 여기까지 뭐 질문 있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없어요? 네. 없으면 그 다음 그러니까 이요 달팽이 민달팽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유동물로 들어갑니다. 이 Trisynaptic Circuit of the Hippocampus. 요거는 지금 G일 거예요. G. A section through the rodent hippocampus. 이 G의 히포캠퍼스 다이그램이고 excitatory pathway and synaptic connections. Long-term potentiation plus sign has been observed at each of the three synaptic connections shown here.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가 G인데 히포캠퍼스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해마, 그죠? 이게 해마하고 관련, 실제 무슨 해마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생긴 게 해마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거를 이제 히포캠퍼스라고 얘기를 하죠. 히포캠퍼스. 히포캠퍼스가 뭐하고 관련이 많이 있냐면 어떤 인지 활동 중에서 메모리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워킹 메모리 뭐 이런 거 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 히포캠펄 서킷을 보면은 지금 요거는 히포캠퍼스를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보이죠? 이렇게 앞면도 이렇게 앞면. 앞면을 자르면은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신경 그 서킷 그러니까 신경의 커넥션 있죠? 커넥션을 절단시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요 평면 상에 있는 애들을 아주 보존을 시키기 위해서 그 히포캠퍼스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얘랑 버티컬 커넥션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적어도 요 인풋 아웃풋은 요 평면에서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끊기지 않는다고요. 평면 상에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 셀들을 보면은 여기에 그래뉴얼 셀이라는 애가 있고 그리고 CA3 피라미달 셀, CA3라는 애가 있고, 얘 CA3 리전이라고 그래요, 보통. 요 부분을 이제 CA3 리전이라고 하고, CA3 리전에 있는 셀들을 이제 CA3 피라미달 셀, 얘네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는 그런 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삼각형. 얘도 피라미달 셀인데 얘는 CA1 리전에 있어서 CA1 피라미달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게 어떻게 그 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면 이 바깥쪽 콜텍스에서 들어오는 그 인풋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 perforant path라고 그래가지고 뭐 엔토리널 콜텍스 콜텍스에서 지금 NFPG에서 지금 인풋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신호를 주는 게 지금 그래뉴 셀에다가 이 신호를 주는데 여기에 이제 그 롱텀 포텐시에이션 파시빌리티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뉴 셀에서 CA3 셀에도 스냅틱 커넥션이 있죠. 그리고
이 CA3에서 CA1으로 가는 엑손을 이 뭐 셰퍼 콜라터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신경. 예. 그래서 요 신경도 역시 이제 그 롱텀 포텐시에이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파시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커넥션입니다. 그 두 개의 피라미드 셀하고 이제 하나의 그레이놀 셀이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뭐 인풋셀도 또 있겠지만 걔는 이제 한참 멀리 있는 애이고 걔는 이제 요 히포캠퍼스 구조에서 벗어난 그런 셀이기 때문에 는 이제 그림을 그려놓지 않고는 있어요. 음, 네, 그래가지고 요거가 지금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보면 지금 구조를 이제 다 치우고 이제 연결만 볼게요. 연결을 보면은 여기에 CA3 피라미드 뉴런과 CA1 피라미드 뉴런이 있고 여기에 지금 샤프 콜라테럴이라고 요 신경이 쭉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엑선이 가고 있는데 이 엑선 그러니까 얘가 프리 시냅틱 뉴런이고 얘가 포스트 시냅틱 뉴런이죠. 그 상태에서 지금 요 두 개가 가고 있죠. 두 개가 하나의 셀, 그러니까 두 개의 피라미달 뉴런이 하나의 CA1, CA3 피라미달 뉴런이 하나의 CA1 피라미달 뉴런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샤퍼 콜레터럴에다가 스티뮬레이션 일렉트로드를 연결을 해서 여기서 이제 자극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pathway 1, pathway 2라고 이걸 1, 얘를 2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 그 요 EP 네. 그 여기는 이제 EPSP 멤브레인 포텐셜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여기 스티뮬레이션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before tetanus, repeated stimulation을 한 다음에 하기 전에는 이렇게 되는데 after tetanus, 이 repeated stimulation 해주면은 얘가 커지죠. 포텐시에이션 때문에. 네, 포텐시에이션 때문에 이렇게 커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pathway 2, pathway 2는 요거죠. 여기 요거, 요건데 pathway 2는 스티뮬레이션 했을 때는 after tetanus to pathway 1. 그러니까 tetanus before tetanus to pathway 1.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이런 자극을 줘가지고 이제 포텐시에이션을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똑같이 얘는 똑같은 앰플리튜드를 보여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면 얘는 포텐시에이션이 되지 않았으니까 pathway 2는. 그 포텐시에이션이 된다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시냅스 부분. 여기가 지금 pathway 1이 지금 포텐시에이션이 됐어요. 그러면 요 패스웨이 2는 이게 뭐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똑같은 그 캐릭터리스틱을 갖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를 지나가지고 그다음에 걔를 이제 신호 측면에서 조금 들여다보면 예. 지금 pathway 1은 그 high frequency stimulation 얘가 이제 테타너스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롱텀 포텐시에이션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다가 얘는 이렇게 그 포텐시에이션이 일어납니다. 그 LTP of tetanized pathway, 그러니까 이 요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 arrangement of recording synaptic trend 이건 앞에 얘기고 the time course changes in the amplitude of EPSP evoked by stimulation of pathway 1 and pathway 2. 그 pathway 2는 뭐 똑같이 amplitude가 바뀌지 않고 이 pathway 1만 이제 바뀌게 되죠. 요거를 들여다보면은 recording of EPSP from the hippocampus in vivo revealed that high frequency stimulation can produce LTP that lasts for more than 1 year. 얘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어, 바뀔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지네틱 메커니즘으로 이 완전히 스텝스의 그 형태가 스트렝스가 이제 변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하이 스티뮬레이션 스티뮬러스에서 이제 이렇게 앰플리튜드가 올라가는 그런 어, 걸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pairing of presynaptic and postsynaptic activity causes LTP.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지금 한 개의 피라미드 뉴런하고 하나의 CA1, 그러니까 receiving end죠. 지금 presynaptic 뉴런 하나하고 포스트시냅틱 뉴런 하나예요. 그래서 샤플 콜레터럴이 지금 요 CA1에 인풋으로 작용하죠. 여기에 이제 스티뮬레이션, 전기 스티뮬레이션에 의해서 요 액티비티를 지금 올려주는 겁니다. The strong depolarization pulse paired with EPSPs. 요거는 뭐냐면 그 요 리코드 요 이제 리코드를 하는 부분인데 single stimuli applied to a Schaeffer collateral synaptic input evoke EPSPs, uh, the post-synaptic CA neuron. 그러니까 CA1의 뉴런에 이제 EPSP를 evoke를 합니다. These stimuli alone, 그러니까 요것만 스티뮬레이션 딱 하고 하면은 얘가 뭐 시냅틱 스트렝스를 체인지를 하지 않아요. 근데 however, brief polarization of CA1 neuron membrane potential by applying current pulse through the recording electrode. 지금 여기에서 리코딩 일렉트로드로 스티뮬레이션 해줬어요. 스티뮬레이션을 이제 딱 줬어. 그러면 요거를 in conjunction with Schaeffer collateral stimuli result in persistent increase in EPSP. 그러니까 얘하고 이 스티뮬러스에서의 이 스티뮬레이션하고를 어, 커플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스트렝스가 이 앰플리튜드가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뭐 여기가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수 밀리볼트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거를 어, 지금 여기 한 1밀리볼트 이상 늘어나죠. 그럼 이거를 지금 롱텀 포텐시에이션을 가지고 왔다 하는 거예요. 하나의 커넥션을 임에도 지금 두 개의 액티비티가 커플이 되면 그, 이 시냅틱 스트렝스를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요거를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요게 어찌 보면 이제 쭉 정리가 이게 이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죠. 자, 요거는 지금 패스웨이 1에
그 하이 프리퀀시 스티뮬러스를 줬어요. 계속 주니까 이 시냅틱 스트렝스가 높아지는 거죠. 높아져요. 하지만 뭐 걔 옆에 있는 다른 그 엑선의 터미널은 증강이 되지를 않습니다. 증강이. 그러니까 시냅틱 스트렝스가 그 증가하지 않아요. 근데 얘를 그래서 이제 스페시피시티라고 얘기합니다. 특정 부분만 이제 스페시픽하게 증가가 된다. 신호가 있는 데만. 그러면 이제 어소시에이티비티, 뭔가 이제 연합된 그런 거를 보여주는데,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스트롱 스티뮬레이션에서 얘는 스냅스가 이제 스트렝튼이 돼요. 여긴 스트렝튼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 weak stimulation.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스티뮬레이션 해줄 때, 요 그 신호하고, 이 얼라인을 해서 이 신호가 들어올 때, 여기에도 weak stimulation. 그러니까 weak stimulation은 보통 LTP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LTP를 가져오지 않는 아주 작은 신호를 계속 이렇게 얼라인을 해가지고 주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스트렝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기만 스트렝튼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둘 다 스트렝튼이 됩니다. 만약에 얘가 없으면 얘는 스트렝튼이 안 되겠죠. 그죠? 네, 요게 결국은 이제 요 스냅스의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특성이 결국은 이제 요 히포캠퍼스에서 어떤 메모리 작용, 그러니까 뭐 쇼터 메모리가 됐던 뭐 워킹 메모리가 됐던 뭐 이런 것들의 작용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롱텀 뭐, 뭐 1년까지 가는 뭐 그런 메모리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런 이 메커니즘이 여기에 뭐 스페시피시티, 소시에이티비티 이런 특성을 가지면서 이 CA1하고 CA2의 커넥션이 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 이 연결의 강도가.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strengthen이 된다. 요 스냅스가 strengthen이 될 때, 그럼 과연 시냅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좀 들여다보죠. 이거는 이제 그, 네. 요거는 뭐 G에서 히포캠팔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포유류에서 이런 히포캠퍼스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서 이제 기억하는 그, 뭐, 그, 이 히포캠퍼스에서의 메모리 작용이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플라스티시티가 이 실제로 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신호의 어, 행동이 보여지느냐는 거죠. 여기는 resting potential일 때 실제로 뭐 그 자극이 없을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여기에 글루타메이트 릴리스가 되고 그러면은 그 여기에 이쪽은 그 NMDA 리셉터라는 애가 있고 요 시냅스에서 이 포스트 시냅틱 셀에서 역할을 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NMDA 리셉터 그리고 AMPA 리셉터라는 두 가지 종류의 리셉터가 있습니다. 이 AMPA 리셉터는 이제 그 글루타메이트 게이티드
소듐 채널이고 이, 이 NMDA 리셉터는 이제 그 소듐, 칼슘 뭐 이런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애인데 얘가 통상적으로 이제 요 매그네슘이 이 블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그네슘 블락을 하고 있는데 얘가 그 디폴라라이즈 그러니까 포스트 시냅틱 셀 얘가 디폴라라이즈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NMD 리셉터에 매그네슘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그러니까 포텐셜에 의해서 얘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 퍼메빌리티가 갑자기 이제 증가를 하죠. 그러면 칼슘이 바깥쪽에 농도가 높으니까 여기에서 안쪽으로 급격하게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면서 요게 이제 롱텀 포텐시에이션을 이제 가져오는데 그, 그 과정이 지금 여기 보면은 depolarization expels magnesium from the NMDA channel, allowing current flow into the postsynaptic cell. This leads to calcium entry. 여기 칼슘이 들어오죠. 그러면 which in turn triggers long-term potentiation. 그러니까 이 칼슘이라는 애가 들어와가지고 이 시그널링에 의해서 롱텀 포텐시에이션이 일어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물론 이제 이게 뭐 한 번 열렸다고 뭐그 롱텀 포텐시에이션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 롱텀 포텐시에이션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addition of postsynaptic AMPA receptor during LTP. 그리고 요게 지금 그 AMPA 요 요게 지금 여기서 이 두 개를 보면은 그 크게 달라진 거를 지금 볼 수 없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postsynaptic AMP 리셉터가 지금 LTP 뒤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될 겁니다. 결국 이제 요 앞에서 이 마그네슘 떨어지면서 칼슘이 들어가서 얘가 뭘 하느냐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해요. 지금 요거는 뭘 보고 있는 거냐면 A는 Spatial Map of Glutamate Sensitivity to a Hippocampal Neuron Dendrite before and 2시간 after induction of LTP, long-term potential induction 한 다음에 2시간 뒤에 얘가 어떻게 바뀌었나 봤더니 요 커런트, 그, 이, 요 덴드라이트에서의 이제 커런트가 덴드라이트 스파인에서 지금 이미징을 하고 있는데, 요 커런트 디펜던트한 뭔가 이제 인디케이터를 써가지고 본 거예요. 봤더니 요 스파인이 이렇게 피지컬리도 뭐 더 커지고 요 부분에 이제 그 커런트가 굉장히 증가했더라. 이 증가를 한 게 결국 이제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결국은 이제 AMP 리셉터가 더 많아진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 시냅틱 클래프트에 이제 포스트냅틱 셀 쪽에 AMP 리셉터의 그러니까 롱텀 포텐시에이션의 그 결과, 그러니까 트리거된 결과로 얘가 더 많이 생성이 된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글루타메 리스폰스가 이렇게 증가를 거죠. 이렇게 증가를 해가지고 그다음 음, 네, 이렇게 증가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스티뮬레이션을 딱 줬을 때 얘는 센시티비티가 별로 안 좋아서 신호가 굉장히 작지만 이 LTP 뒤에는 얘 센시티비티가 확 높아진 거죠. 여기 스티뮬레이션 딱 주면은 얘가 신호가 훨씬 크게 이렇게 가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컨트롤 샘플 덴드라이트 스파인 이렇게 있는데, 얘는 스티뮬레이션 했을 때 이렇게 그, 보여지고, 여기가 지금 캠K 액티비티죠. 칼슘 related 액티비티. 그 액티비티가 지금 이쪽이 이제 하이가 되고 이쪽이 이제 로우가 되는데 지금 스티뮬레이션 했을 때 칼슘 액티비티가 이렇게 증가함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CAMK2 activity in dendrite of a CA1 pyramidal neuron during LTP. 지금 CA1, CA3에서 CA1으로 그 샤퍼 콜라테럴로 쭉 신호가 들어와가지고 요게 스티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LTP를 만들어내게 되죠. 롱텀 포텐시에이션을. 그랬을 때 이제 이 그 실시간으로 얘를 보니까 during stimulation 하는 동안에 이제 CAMK2 액티비티가 이제 확 증가하더라는 거죠. 네. Time course transit, 이거 dramatically increase during stimulation that induce LTP. 결국 이제 이 LTP를 트리거를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칼슘하고 관련된 그런 메커니즘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아까 NMDA 리셉터하고 AMPA 리셉터가 이제 액션 한다고 그랬죠. NMDA 리셉터에서 매그네슘이 떨어져 나가면서 칼슘이 들어오죠. 뭐 소듐도 들어오지만 여기서 얘의 중요한 임무는 요 칼슘을 인테이크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칼슘 시그널링에 의해서 PKC를 이제 그 액티베이트하고 얘는 이제 그 카이네이즈니까 다른 सब스트레이트도 포스플레이션을 하지만 뭐 이렇게 어, 이런 패스가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요 칼슘이 이제 CAMK2로 어, 액팅을 하면서 이 뭐 다른 सब스트레이트로 가기도 하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뭐를 어떤 시그널링을 하게 됐냐면 지금 엔도솜에 있는 뭐 이런 그 AMPA 얘가 AMPA 리셉터예요. 리셉터를 뭐 이 어떤 그 이 스냅토태그민이라는 애를 액티베이트 해가지고 얘가 결국은 이제 요 요쪽 그 이 칼슘이 릴리즈된 근처에서 AMPA 리셉터가 insert additional AMP 리셉터, AMPA 리셉터의 덴시티가 높아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속 이제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서 그러면 요게 이 CAMK2의 역할은 얘가 diffuse into synaps로 이제 그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이제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엔드 리저트는 뭐냐면 이 AMPA 리셉터가 원래는 적었는데 이게 덴시티가 높아지는 겁니다. 요 칼슘이 트리거한 그 LTP 액션에 의해서 AMPA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AMPA가 많아진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 센시티비티가 높아진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LTP가 트리거에 의해서 그 궁극적으로 이제 요게 롱텀 포텐시에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을 지금 간단하게 그려주게 된 겁니다. 결국 이 NMDA 리셉터와 AMP 리셉터의 이제 그 각각의 역할 같은 것들 그리고 이 시그널이 뭐에 의해서 트리거가 되는지 어떤 물질하고 관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요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요 롱텀 포텐시에이션에 대해서 그거는 다음 시간은 네, 한참 뒤죠. 大不思議には언제야?
15일이, 아니, 15일, 아니, 13일이죠, 13일. 15일은 개국 기념일이네? 근데 추석 때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이거를 다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내 생각에는 개교 기념일도 수업을 같은 시간에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혹시 개교 기념일에 문제가 있는 수업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반대가 전혀 없는 걸로 어,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개교 기념일도 그냥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추석에 일주일을 다 쉬면 어, 보강을 할 시간을 찾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네 어쨌거나 그러면은 13일 날 여기 그까지 요 다음부터 이제 연결해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았어요.